지금 새벽 1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늦은 퇴근을 하네요. 아까, 저희 매장 옆에 두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거는 아닌데 주인분이 허락을 하셔서 제가 두릅을 땄거든요. 근데 그 두릅은 계속 따지 않으면은 그냥 이파리가 나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따주면 그 옆에서 새순이 나와서 뭐냐면 늦게까지 먹을 수 있어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라 할까요? 그 위에 순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릅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두릅을 제가 이렇게 먹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뼈에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관절에. 그래서 제가 이제 두릅도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머위도 그렇고 이렇게 챙겨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오늘 다육이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매장에 물을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매장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낮의 온도가. 그런데 이제 습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 다육이 밭에 물을 줬는데 다육이들이 이렇게 밭에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트로이만 그때 상태 안 좋은 것들만 조금 이렇게 뭐 한두 개 뭐 좀 죽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빼고는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죽는 아이들 없이 일단은 건강한데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아까 그 매장에 물을 주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방이 날아다녀요, 여러분. 흰 나비, 그 다음에 약간 회색 톤의 나비가 날아드는데, 그거는 애벌레를 이렇게 그 주위에는 애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해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애벌레가 다육이들을 먹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하얀색 나방이 돌아다니면 그거는 흰가루병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근데 이번에는 흰가루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장에 아이들을 보면 흰가루병이 없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흰가루병하고 뭐 제피곰팡이들이 조금 좀 많았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육이 밭에도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왜냐하면 민들레 뭐 이런 것들을 밭에서 냉이나 이런 거를 키워 먹다 보니까 풀들 제거를 많이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냐면, 작년부터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 매장에 여러분 풀을 제거를 해요. 매장에 풀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육이 밭에도 풀을 제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거를 해서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서 풀이 없게끔 하니까 희한한데요, 여러분. 흰가루병이 거의 없어졌어요. 흰가루병이 다육이에 뽀얀게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우리로 말하자면 숨을 못 쉬게 해서 그 다육이들이 죽는 경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저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뭐 그렇잖아요. 뭐 곰팡이병이라는 것이 뭐 100% 없어진다는 거는 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햇빛과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봄에 좀 비는 좀 자주는 왔지만 햇빛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비춰주어서,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5월에 뭐냐면은 지금 낮의 기온이 40도까지 육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순이하고 육순이 때문에 문을 다 여기 그 매장에 책창을 다 닫고 오거든요. 이제 책장을 다 닫고 오다 보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오전에 예전에 한 10시인가 그때 갔는데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7시에서 9시 사이에 문을 문을 열어요. 책창을. 그래서 참 우리 다순이 육순이 때문에 제가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다 책창을 열고 가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쉼 없이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다순이 육순이가 있어서 제가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시에 왔죠? 아침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여튼간 왔는데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때부터 지금 1시까지 제가 매장에 있었던 건데 오늘은 여러분 미나리를 좀 뜯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벌레들이 미나리에 벌레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미나리에 이 시기 때 벌레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란 게 이렇게 찍히는 병 그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어떤 곰팡이성 질환일 수가 있는데 그런 병들이 없고 미나리에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오가피 잎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냐면 그 비가 여러분 조금 자주 오게 되면 아마 그런 곰팡이성 질환이 좀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곰팡이성 질환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직은 뭐냐면 곰팡이성 질환이 오더라도 창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그거 뭐더라 장미에 흑점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유심히 그 곰팡이성 질환인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제피곰팡이 이런 것들이 오나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 곰팡이성 질환은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은 장미가 저희 매장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장미를 보니까 흑점병이 있을 때 그 뭐냐면 제피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 곰팡이성 질환이니까 흰가루병도 마찬가지고 녹균병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녹균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이 같은 데 많이 와요. 오이, 호박 이런 거에서 많이 오고 다육이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이게 식물마다 또 나무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다 병들이 온다는 거죠. 진짜 여러분 1시인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지금 아까 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고 아까 잠시 또 잠이 들어갔고 근데 여러분 아까 너무 피곤했나봐. 그냥 쓰러져 잤는데 침을 흘리고 잤대. 나는 원래 침을 흘리고 안 자는데 그 희한하네.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내가 뭐 입이 돌아갔나? 내 입이 돌아갔나? 그러고 자세히 봤어요. 입은 안 돌아갔는데 눈은 충혈돼 있고 눈이 빨갛더라고. 그러면 좀 혈압이 올라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뭐냐면 그 본격적으로 이제 벌레들이 기승을 부려요. 아까 저기 조선 뽕나무가 있어요. 근데 제 건 아니고
지인분 건데 이거 따도 되냐고 그랬더니 따시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아까 그거 땄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애벌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방, 애벌레 막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여러분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진 않은데 이제 많을까봐 걱정이네. 아이고 많을까봐 걱정이에요. 아 진짜 여기 장미 이쁘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장미가 있어서. 아까 제가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 매장에 장미가 드디어 활짝 피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장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장미를 한 100개는 키울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제 걸어갈 때 항상 조금 쉬어가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데 조금 날씨가 따뜻하네요. 새벽 1시인데 제가 어저께는 파카를 입고 갔는데 오늘은 그냥 얇은 잠바를 지금 입고 가요. 배도 고프다. 저녁도 안 먹고 일만 하다가 이렇게 지금 1시에 가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일을 할 때는 거의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그 역류성 식도염이 원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밥을 조금 안 먹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게 참 기후 변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계속 킵을 해야 돼 갖고 벌써부터 이렇게 그 낮에 기온이 측창 사방에 하우스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아까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낮에 기온이. 그래서 선풍기는 안 틀었고요. 문을 다 열어놓고. 왜냐면 조금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다육이 밭에 있는 것들은 거의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틈실하게 키워놨었고 그래서 조금 이게 쉽게 가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후를 봐야 돼요. 기후를 봐서 지금의 날씨는 낮에 기온이 한 40도까지 35도까지 이렇게 돼도 견딜 수가 있는데 한여름에 우기가 되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름에 많이 죽었어요. 여름에 막 다 죽었고요. 겨울에 다 죽었고요.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육이는 여러분 틀려요. 다육이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선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육식물이는 그 의미는 물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해서 다육식물인데 여러분 다육식물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거의 선인장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많은 날씨라든지 한여름에는 물을 좀 단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육이를 여러분 뭐냐면 다육이는 특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알갱이 비료라든지 아니면 얄갱이 비료나 아니면 개분이나 우박이나 이런 거를 좀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주실 때는 뭐냐면은 아주 소량을 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런 거를 안 주시고 다육이들은 왜냐면 뿌리 자체가 여러분 얇아요. 뿌리가 그렇게 막 틈실한 뿌리는 아니야. 여리여리해.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양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얘네들이 뭐냐면은 잘못하면 그 영양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주느냐 그거는 아닌데 그 주셔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어도 조금 소량만 주셔야 돼요. 아주 소량만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영양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오래된 다육이들은 여러분 영양이 좀 필요해요. 물만으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칼슘제라든지 아니면 저는 엑기스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뿌리에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에도 반응을 해요. 물을 주면 뿌리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성장을 하고 아까도 제가 물을 줬는데 바로 반응을 해서 아이들이 되게 싱싱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냐면 다육이들을 물을 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도 지금 주셔도 된다. 엑기스는요. 엑기스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홍삼 엑기스가 될 수도 있고 도라지 엑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먹다 말하는 그 사과 그 엑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냐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든 설탕으로 만든 엑기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뭐냐면 저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한 스푼 그러니까 뭐냐면 2리터에 2방울에서 3방울 4방울을 해서 주시면 식물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나마 여러분 지금 밤낮의 기온이 이렇게 있어서 5월 초반까지는 다육이를 키우기가 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온 자체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뭐 덥지도 않고 그다음에 추위가 좀 있었지만 하우스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4월 달 말에서 그 4월 말쯤에서 서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리는 우리 다육이 밖에다 지금 내놨는데요. 다육이들은 냉해 피해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 그 오이라든지 그러니까 다 이게 여러분 식물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식물마다 여러분 또 먹는 채소마다 또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오이라든지 오이 그 다음에 참외 수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서리가 내렸을 때 4월 말 그때도 여러분 뭐냐면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뭔가를 심는다는 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다.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다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 고추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을 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아직 뭐 고추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수박, 참외 이런 것들, 호박 이런 것들이 밖에다 놨는데 안전한 장소에다 놨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놨는데도 여러분 그 서리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보시고요. 저는 지금 다순이, 육순이를 때문에 제가 측창을 지금 닫고도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쉴 시간이 없는데 조금 힘들어요. 쉴 시간이 없어서 힘든데 그래도 다순이, 육순이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어려워졌죠. 많이 뭐 이제 저만 어려워진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모든 분들이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우리 다순이하고 육순이가 저를 찾아온 게 벌써 저를 찾아온 게 한 3년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기들을 그 뭐냐면은 저기를 못 해줬어요. 수술을 못 해줬어요. 제가 여자애들이라 둘 다 그 뭐냐면 얘네들이 중성화를 제가 못 해줬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아이들이 그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더 조금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전기가 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기면 제가 이제 그 저기를 해줄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중성화 수술 해줄 건데 너무 오래됐네. 나도 그렇게 오래된지를 몰랐네요.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갔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도로 얘네들을 스트레스 안 받게끔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다순이와 육순이가 제가 아까 고마웠나 봐요. 왜냐면 하우스가 40도까지 막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다이소에 가서 5,000원짜리 이렇게 깔개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넓은데 애기들이 왜냐면은 이제 주위에서 다 농약도 하고 저도 이제 농약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풀을 또 먹으면 아이들이 또 잘못될까봐 제가 이제 그거를 깔아서 우리 애기들을 거기서 놀려줬어요. 한 2시간씩.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눈을 보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우리 애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육수 다순이를 제가 다순이가 스프레이를 계속 해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중성화를 못 해준 것도 있지만 거기 이제 길고양이들이 오니까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그 머리 중앙에 있는 부분을 3대를 때렸어. 너 자꾸 오죽하면 제가 때렸겠어요. 너 도대체가 왜 이렇게 오줌을 싸는 거야? 하지 말랬지? 그랬더니 잠깐 안 오더니 뭐 잠깐만 안 오지 또 계속 와서 뭐 엄마 좋다고 뭐 계속 그래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다 욕심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다 보면 서로 서운한 점도 있겠고 서로 뭐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 동물들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저도 고양이를 키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고양이 그 다음에 이런 우리 강아지 뭐 이런 아이들은요 여러분 절대 배반을 안 한다는 거지. 내 편이잖아 여러분. 영원히 내 편이야. 다육이도 내 편이야.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우리 다육이를 지키는 것도 있어요. 내 편이니까 안 배반하잖아. 육순이도 다순이도 저를 안 배반하고 우리 또 이제 집에 있는 우리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애완동물들을 우리가 또 우리 식물들을 키우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여행을 다니시죠. 근데요 저도 예전에 뭐 많이 여행은 안 다녔는데 여행을 가기 갈 때는 좋죠. 근데 오면은 그래 그냥 또 가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좀 공허함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반려동물이라 하잖아요. 반려동물도
우리가 외로울수록 반려동물도 곁에 있으면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편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고,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진짜 고도 성장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멈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지식인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만큼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해방될 수 있는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자연의 이 자연들과 그 다음에 다육이들과 여러분들이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꽃들과 꽃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식물들,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정신적인 안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서 예전을, 여기 벤치에 여러분 좀 앉을게요. 뒤돌아서 지금까지의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외로운 사주였기 때문에 아마 이 식물을 보지 않고 있었더라면 저도 어떻게 됐겠죠? 참 어려운 길을 참 걸어왔어요. 어려운 길을 많이 걸어왔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온 분들도 많았겠죠. 근데 아까 지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걸어가고 있고, 제가 그 매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 근데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다육이를 지켜야 되고 식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제가 보고요. 다순이 육순이도 제가 책임감 있게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도 크고요. 그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 또 3마리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5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사람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고양이들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은 여러분 의료보험이 거의 안 돼서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그렇대요, 여러분. 그 언니도 반려견이 있는데 어떡하냐면 한 달에 여러분 얼마나 하셨는데 달달이 2만 원인가 5만 원인가 10만 원씩 저축을 하신대요. 그렇게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를 하는 거. 아팠을 때, 왜냐면 500이고 1000이고 2000씩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벌리지가 않으니 여러분, 여윳돈이 없어. 진짜 이 장사가 한 8년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밀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육이만 있고 여러분, 지금 다육이만 있고 여러분, 제가 뭐 현금이 없는 상태니까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는 뭐 다 포기한 것 같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지금 새벽에 걷다 보니까 여러분, 덥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덥네요. 덥다라는 표현이 맞네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외로운 사준 줄도 몰랐고,
제가 세다는 것도 몰랐고, 제가 꿈이 좀 잘 맞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 손에 신비십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지창도 있고 다 있어요. M자도 있고.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신비십자가 있기 때문에 저를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좀 안 좋대요. 아플 수가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안 좋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100번을 참고 200번을 참고 안 될 때는 막 말로써 안 좋은 게 날라가요. 그거는 정말 제가 100번을 참고 1000번을 참아서 그게 안 좋은 말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저희 다육이 그 주변이 산이고요. 어떻게 보면 돌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서 교회에서 생각하면 기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삶이 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왜 저 산에서 저렇게 다육이 농사만 졌을까? 뭐 이제 보상이라는 게 있죠. 이제 보상이 오늘 답답해서 시청에 이거 좀 도움이 되실까요? 시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보상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시청에 전화를 하시면, 내가 그거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담당자분이 있어요.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담당자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그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니까 일단 제가 책임져야 되는 다육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순이 육순이도 있고, 뭐 가정은 남편이 이제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순이 육순이 그 다음에 다육이 식물들 뭐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답답해요. 우리가 보상 얘기가 나온 게 오늘 주인 아주머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님이 보상 얘기가 나온 게 10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된지를 몰랐네요. 왜냐하면 보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가 관심이 있었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이 다육이로 성공하고 싶고, 내 다육이가 나가서 내 다육이로 돈을 벌고 싶었죠. 그거였어요. 저는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열심히 살아서 내 종자를 인정을 받아서 내 종자로 다육이로 내가 이거를 큰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세월이 여러분 2016년부터예요. 지금까지예요. 농사와 판매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내 자신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무조건 일만 했어. 정말이야. 무조건 일만 했어. 막 있잖아. 아침 저녁이 없었어. 계속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자연의 음식들을 챙겨 먹지 않았어요. 그냥 음식을 막 먹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맵고 짜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섭취를 했어. 그리고 미나리, 달래, 냉이, 부추, 뭐 오가피 나물, 그다음에 두루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고 내가 맵고 짜고 뭐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사 먹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냐면 독소가 내 몸에 완전히 쌓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아팠죠. 아팠죠.
그렇게 아팠어요. 아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물로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안 건데, 저는 다육이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시는 그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은 다 멈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운영을 못 하시는데, 정말 알아주는 진짜 큰 손에 유통하시는 분들은 1년에 10억을 갖고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입니다. 정말 큰 손들이시죠. 그렇게 큰 손분들이 지금 어려워요, 다. 그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도 되게 어렵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려운 해답을 뭘로 찾냐면 농사로 찾아요. 다육이 농사. 저는 누가 뭐래도 어떤 난간이 와도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매일매일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 여름에 분명히 많이 좀 죽을 거예요. 너무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지금 해야 되고, 또 죽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처를 뭐냐면 농사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만큼을 채우는 거죠. 아까 이제 보상 얘기를 했는데, 보상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시청에 보상의 그 과를 찾아서 알아보시면 돼요. 그 과를 내가 산업입지과였던 것 같은데, 산업입지과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쪽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올 하반기에 저희가 보상이 확실히 들어가고, 그러면 1차, 2차 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 돈이 나옵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조금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미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 다육이가 팔리면 보상 여러분 생각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육이가 팔리는 게 저는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상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보상 때문에 저는 이 다육이를 더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귀한 거를 나오게 하려면 적심을 해야 되고 이꼬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정, 꽃이 뭐라죠? 갑자기 바라만 생각이 나네.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해서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16년째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육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건가, 어떻게 이 다육이가 돈이 될 건가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선인장도 있어야 되고요. 5배사 여러분 5배사는 꾸준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5배사가 둥그렇잖아요. 오늘 참 좋은 말을 해줬다. 여기 우리 아파트가 하임이 있어요. 근데 하임이 여기가 아파트가 부자 동네예요. 근데 그 언니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오늘 오셨어요. 그런데 언니가 다육이 창을 보면서, 언니 이게 이런 게 고급종이에요. 그랬더니 언니가, 근데 언니 나는 이거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이 종자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있잖아 연꽃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거야. 어? 그 언니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서 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자 언니가 그거를 얘기하시니까 그게 나중에 뭐 우리 그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시겠고 중국 분들도 하시겠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육이를 중국 분들과 연결하는 이유는 중국 분들이 큰 돈을 쓴단 말이에요. 또 이 다육이도 미국이나 이런 쪽은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을 많이 안 써요. 다육이로. 근데 그 중국 분들은 조금 배짱이 있어. 그래서 큰 돈을 쓴단 말이야. 배짱이라고 보면 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육이들을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제 문득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배사가 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봐봐. 오배사 여러분 중국 분들 꾸준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배사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핑크플로라. 제가 핑크플로라 철화가 눈에 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핑크플로라를 조금 철화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못 잡았어요. 그러면 핑크플로라 철화가 좀 쌀 때 잡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로사로아 철화 그것도 잡아 놓으십시오. 자, 프릴이 안 간다 그게 아니고 프릴도 여러분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프릴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요렇게 이제 뭐냐면 축소가 된 거야. 핑크플로라나 이런 것들이 프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것 쪽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릴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려진 아이들이 가는데 핑크플로라, 로사로아 이런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계열의 아이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선인장들은 아무래도 이 가시가 달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 호불호가 갈려요.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도 가는 거예요. 아가보이데스 창도 가고 창철화도 이제 유행이 올 거긴 올 건데 남들이 없는 걸 하셔야 돼요. 사치철화나 이런 아이들은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이 그냥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품이면 모르겠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중국에도 창은 아가보이데스 창들은 많아요, 여러분. 에보니가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빨간색 창 있죠. 그런 아이들도 많이 갔어요. 갔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받은 거는 호주나 미국 쪽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쪽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한테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나 미국 쪽에서 아가보이데스 창이라든지 창철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치철화는 많았어요. 뭐 그 사치철화 뭐 이렇게 흔한 아이들은 많았지만 제가 번식하는 뭐 이런 창철화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나중에 한번 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철화에서 풀린 그런 그 국민다육 아이들을 되게 그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철화는 나중에 안 좋아한다고요? 노노노노. 때가 안 된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 아이들은 꾸준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창만 유행해 철화만 유행해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디어가 발전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로 우리가 돌아다녔던 거고
그리고 아까 참 맞다. 그거부터 얘기하자. 창철화라든지 뭐 이런 철화들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 분명히 중국에 여러분 창철화는 잘 모르겠는데 철화는 사치철화 이런 것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은 빨간색 철화나 뭐 에보니 철화나 많아. 근데 뭐냐면 여러분 귀한 것들은 창에 귀한 것들은 여러분 매니아 분들이 조금 갖고 계시고 농장으로는 많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들을 좀 들고 계시면 그것 또한 여러분 뭐냐면은 나중에 재산 가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에오늄 속들은 꾸준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토탈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정보가 별로 없었잖아. 지금은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틱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은 토탈로 가요. 이거 이것만 유행이 아니에요. 다 가요. 금이니 뭐니 다 이렇게 토탈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가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왜냐면 웬만한 품목들을 거의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품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그 뭐냐면 저처럼 고생 안 하면 돈과의 싸움을 돈 놓고 돈 먹기로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힘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장도 힘들어지고 농장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저 생각은 그래요. 저가부터 고가까지 내가 어느 정도 농사를 져야 돼. 농사를 져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고 없는 종자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을 명품 매장으로 만드셔야 돼요. 국민달군 계속 꾸준히 가야 되고. 이제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좋아해서 하는 거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까도 잠을 그 정도 잔 거고, 또 오늘도 지금 2시가 넘을 거고, 집에 가면 3시일 거고, 아이고, 잠을 또 못 자고, 많이 못 자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저는 그 나물차를 계속 먹죠. 밥은 안 먹어도 나물차 계속 먹습니다. 나물차를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고양이 밥을 주려고 챙겼고, 가게에서 미나리 두릅 또 이렇게 미나리 두릅 또 뭐 하나 뭐였더라? 뽕나물을 또 이렇게 뜯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염증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염증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피는 당연히 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산의 진미를 다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요. 자연에서 지금 나오는 걸 이렇게 미나리 이렇게 두릅 이런 것들을 먹는데 머위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있잖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파프리카나 이런 것들은 잠시 5분이나 이렇게 담궈 놓고 먹어도 되는데요. 미나리 그다음에 미나리도 그렇고 여러분 뭐냐면은 미나리 모위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막 삶아서 그냥 먹으면 안 돼야. 미나리는 괜찮은데 두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두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가피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
1시간이고 만약에 반나절이고 하루고 담궈놨다가 먹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그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간에 해독이 안 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더 아파. 그렇게 막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위장이 좋고 뭐 간도 좋고 해독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지. 근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몸이 안 아파서 살겠어. 막 염증이 여러분 막 이 정도 일을 하면 오늘도 봐봐요. 어느 정도 일을 한 거야. 오전에 와서 일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저기 너무 더워서 그 뒤에 가서 저기 미나리 뜯고 그 저기 뽕나무도 뜯고 그 저기 저기 뭐냐 그 저기 두릅도 좀 뜯고 그랬어.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뭐를 또 했냐면은 조금 이제 손님이 오셔갖고 같이 얘기하다가 몇 시였어? 그때부터 물을 또 줬지. 물을 몇 시부터 줬지? 기억을 그 시간이 몇 대? 4시. 여러분 4시부터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0시까지 거의 10시. 10시 반까지. 그러면 제가 7시간에다가 남을 뜯고 뭐 하는 시간까지는 하면은 10시간 이상을 움직였다는겨. 응? 10시간 이상을 움직이고 지금도 걸어오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럼 10시간, 11시간 이상을 움직였는데도 여러분 이 몸에 염증이 있다가도 없어져.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 나물이야. 지금 이렇게 나는 나무들 미나리 여러분 부추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뭐 산나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염증이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물 먹고 그리고 쑥을 여러분 뭐냐면 삶아서 내가 냉동에다 넣어놨어. 그거를 조금씩 내다가 갈고 여러분 뭐냐면 찹쌀을 갈아서 여러분 뼈가 안 좋을 때 찹쌀을 갈아서 걔를 전을 부쳐 먹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쩡이야. 이렇게 소처럼 11시간 12시간 일해도 이렇게 뼈가 괜찮다고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아파요. 여러분 아파.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순이 육순이를 제가 머위랑 가이슨박이 그 다음에 비트 또 두가 뭐 이렇게 몇 가지 해갖고 5가지를 해서 제가 물을 끓여 먹이거든요. 근데 아주 약하게 줘요. 근데 지금 제가 이틀째 못 해줬어.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내일은 꼭 해줘야 돼요. 애기들을. 그래서 그거를 먹여요. 근데 우리 지금 다순이 육순이는 아무리 3살이라지만 깨끗해요. 근데 우리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은 입냄새가 날 때도 있고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지금 먹여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몸이 10개라도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나물들을 먹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고기 생각도 많이 나고 뭐 생선도 뭐 많이 먹고 이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냥 왜냐면 나물을 먹고 그냥 건강해졌으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여러분 그거 있어요. 제가 이제 나물차를 2리터 하루에 2리터를 먹기 때문에 물로 그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뭐냐면 염분이 너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소금에 해당하는 그 하루에 반 스푼이에요, 여러분. 한 스푼. 우리가 그 혈압 있는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물로서 그 섭취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수분을 빼는 거는 하루에 커피 한 잔입니다. 더 이상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유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한 3kg 쪘다겠잖아요. 3kg 쪘는데 제가 밤에 먹어서 쪘어. 이 갱년기가 오나 봐. 여러분 막 있잖아. 뭐가 자꾸 먹고 싶다겠잖아. 과자도 먹고 그리고 여러분 과자도 먹고 또 막 이렇게 막 땡기니까 저녁에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쪄. 그 살이 찌고 부어. 붓더라고 조금. 그런데 그게 없어졌네. 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이고 지금은 뭐 그렇다겠어요. 제가 뭐 100% 건강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걷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걷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앞으로 걸었어. 앞 발꼬락 있는데 힘을 주고 걸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뒤꿈치 있잖아요. 뒤꿈치부터 이렇게 디뎌야 돼요. 뒤꿈치부터. 뒤꿈치부터 디지지 않으면 여러분 뭐냐면 이게 무릎 위에 무리가 오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뒤꿈치부터 이거를 디디면 여러분 이게 안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는 거 하고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나는 자연에서 나는 두릅, 그다음에 미나리, 그다음에 부추, 부추, 그다음에 달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나는 것들 그런 것들 상추도 여러분 잠이 잘 와 먹으면 그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뭐 상추, 그런 거 상추도 드시면 좋고. 그 상추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상추를 모종을 안 심는 이유가 왜냐면 상추 여러분 그게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있잖아요. 막 응애가 낀다. 올해는 조금 더워서 응애가 안 껴요. 근데 상추를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심으시면 돼. 지금 말고 3월달, 3월, 4월, 3, 4월 그러면은 벌레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여러분. 상추는 그때 이렇게 드시면 좋고 그리고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많이 욱욱 했어. 많이 욱욱 하고 아우 막 이렇게 했는데 욱욱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뭐냐면은 이 자연식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질경이 같은 것도 여러분 되게 좋은데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장아찌 해주고 막 그러셨는데 그 질경이 같은 것도 여러분 되게 좋거든요. 질경이도 좋은데 여러분 뭐 좋아. 질경이도 좋아. 그런데 뭐냐면 다 길가에 있어.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저는요. 여기 이제 보상을 받으면 진짜 보상이 된다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뭐 돌파구가 없어. 그래서 오늘 또 오신 분이 저기 통장인 분이라고 하셨나? 뭐 직급이 있으신 분인데 저기가 되신다고 여기 보상 바로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고 하니까 그래요. 빨리 보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상이 돼도 1년에서 1년 반 걸릴 텐데 빨리 돼도 빠르면 6개월이고 여러분 내가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뭐냐면은 그 보상 전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봤었어요. 아니 변호사가 아니고 저기 뭐더라
그 뭐냐면은 유튜브에 보니까 다육이 보상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죄송해요. 변호사가 아니고 저기요. 뭐냐면은 그 뭐냐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보상을 받는 게요, 여러분 뭐냐면 지역마다 그 다음에 다 틀리대요.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땅에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같은 거는요 보통 하나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쳐줘요. 그 정도를 쳐주는 거고, 그리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육이가 여러분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예전에 다육이를 보고 있는데 바닥에서 얘들아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너희 친구들을 데리고 올까 아니면 내가 돈으로 갖고 있을까 그랬더니 다육이가 그저 땅에서 다육이 음성이 들렸어. 내 친구들을 갖고 오랴. 땅에다 묻으래 다육이를. 진짜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웃으시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그만큼 다육이하고 제가 친구인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 땅에다 묻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다육이를 무조건 사다가 묻었죠. 근데 이제 다육이 업종 하시는 분들이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역마다 다 보상가가 틀린데 이게 뭐냐면은 저기 뭐더라 뭐냐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싼 거를 다육이를 바닥에 심으시면 땅에 심으시면 그건 보상이 거의 많이 안 나온대요. 귀한 걸 심으셔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를 이제 심어야 된다라는 거는 맞더라고요, 여러분. 또 저도 지인분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보상을 받으실 때 그 바닥에 그 땅에서 심으실 때 귀한 거 심으셔야 돼. 싼 거는 보상이 이만큼에 얼마 이것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서 하세요. 다 지역마다 보상가가 여러분 다 틀리대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렇게 다육이 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딱지라는 걸 줬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시 뭐 별 이변이 없는 한 이제 보장은 확정돼 있으니까 뭐 시청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확실히 된다 하고 저기 하반기에 조사 나온다 하고 조사 나온다 하고 내년 봄에 돈 나온다고 하고 내년 봄에 돈이 나온다 하시니까 이제 이제 추진이 되겠죠. 어떻게 아유 나라가 이러니까 뭘 지금 어떻게 총선이 끝나고 어떻게 되겠죠.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돌파구가 없어서 나는 돌파구가 뭐였으면 좋겠는지 알아요? 다육이가 팔리는 거. 외딴 섬이요. 사람이 안 와. 나만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다른 매장들도 사람이 거의 안 오신대요. 그렇죠. 뭐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요. 다육이가 이쁘긴 이쁜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요. 그게 응?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그렇더라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 너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오죽하면 오늘 시청에 전화를 다 해봤어. 속이 터져갖고 속이 터져서 돈은 안 벌리지. 다육이하고 육순이하고 다순이는 지켜야 되지. 이거 어떡할 거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기 지인분하고 얘기하다 그랬다니까요. 아우 저 돈을 벌러 가고 싶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가 보라고. 벌러 가고 싶다고. 근데 아니 뭐 보상도 별로 안 남았는데 일단은 우리 다육이들이 지키고 있어야 보상을 받지. 안 그래요? 어? 그거를 다 이거 다 생각을 하니까 힘들더라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에휴, 참. 아니 여기서 주무시는데 술을 드시고 주무시겠지? 괜찮겠죠? 아 저렇게 또 주무시는 분이 계셔갖고 길가에 하기야 나도 피곤하면 길가에서 그냥 누워서 잘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예전에요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냥 하면서 막 2, 3년 전인가. 아휴 내가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들 밥은 다 주고 다녔어.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고양이 밥을 준 지가 한 3년이 넘었나 그렇게 되는데 이거 불두화꽃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불두화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네. 불두화다. 근데 그때 마음이 힘들었죠.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양이들 밥을 주면서 제가 그랬던 거지. 제가 고양이 밥을 주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길고양이들이 그리고 우리 다순이 육순이가 저를 살린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 고양이들도 저를 살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배반해도 그 동물들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왜 어디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나오면 제발 동물 좀 버리지 마세요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키워보면 자식하고 똑같거든. 근데 그 아이들은요 버림을 받으면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걔네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고. 에휴, 참 저도 지금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만 외로운 사주긴 사주네요. 이 새벽에 혼자서. 근데 제가 조금 우직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제가 지금 성당을 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성당을 다녔어요. 우리 형제가 넷인데 다들 다니다 말았어. 근데 나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조금 어떤 꿈 같은 것도 맞고 막 이런 거 보면 약간의 그런 기운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예전에 점집을 가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혹시 뭐 이런 뭐 신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뭐 수녀님이 돼야 되고 중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적인가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래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운들이 약간 있다는 거지. 그런 기운들이 약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운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참 힘든 사주라 뭐랄까 외로운 사주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한지 몰란다 했잖아. 나도 내가 강한지 몰랐어. 살다 보니까 그게 강한 거였나 봐. 아휴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을.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사는 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했나?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점을 봤을 때, 지금 안 보고 이제 몇 년, 2년인가 3년 전에 봤을 때, 제가 자수성가를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업계에서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육이가 돈이 되고,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편하냐 그랬더니 55세 기점으로 해갖고 내년에 돈이 이제 뭉탱이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 그게 뭐예요? 보상이겠죠, 그죠? 그러고 제가 61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돈 걱정을 안 하고 산대. 근데 그곳에서 말할 때 뭐라면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잘 산다 이런 게 아니고 남을 조금 도우면서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있어서 뭐 남들을 도와주면 좋겠죠. 저건 대추나무예요, 여러분. 대추나무. 저는 여러분 뭐 이렇게 나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나무 뭐 이런. 그래서 약초 방송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교수님이 하시고 그러는 거. 저는 나중에 그런 거를 따라다니면서 산에 있는 그 식물들을 좀 알고, 그 약초나 식물들을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볼까 싶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두릅을 먹는다든지 미나리를 먹는다든지 오가피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먹고도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데 산속에 있는 거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산속에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리 유튜브 방송을 봐도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직접 봐야지 알지 모르지. 독초 먹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자영업을 했을까? 내가 왜 이 다육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다육이를 해서 너무 행복했고 식물을 보아서 너무 행복했고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식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못 그만두셨을 거예요. 이게 많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돼요. 이 식물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식물들이고요. 밤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밖에 애벌레 여러분 많아요. 애벌레 많으니까 이제 애벌레가 많이 이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방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비도 알아듣고 그거 좀 조심하셔야. 아까는 낮에 보니까 달팽이가 다육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달팽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달팽이도 다육이를 먹습니다. 아이고 집에도 달팽이가 따라왔나 봐요. 달팽이를 지금 꽤 많이 발견을 했어요. 달팽이가 먹습니다, 식물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고 지금 장미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 내일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장미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하우스인 경우에는 물 주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탈수가 있죠. 잘못하면. 왜냐하면은 낮의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35도. 이게 물을 주고 35도, 40도라는 올라간다는 숫자는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육이가 안 좋아질 수 있고 고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우스에서 물을 주셨더라면 밤에 낮의 기온이 35도, 40도가 되면 여러분 적어도 아침 8시 전에는 문을 다 사방으로 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